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는 역사는 역사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 사회과학 분야를 따로따로 떼어내어 공부하다 보니 반쪽짜리 지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경제가 변하면 역사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면 경제가 변합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역사적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의 삶과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과거 경제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하나로 묶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중 경제 파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사장 작가는 경제체제를 4개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그럼 이들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각 개인들과 기업들이 서로 거래를 주고받습니다. 이곳 시장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시장에 제동을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세금을 걷어 인위적으로 돈을 뿌립니다. 다른 말로 복지라고 부르죠. 경제체제는 시장과 정부의 힘겨루기 싸움입니다. 시장이 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장점은 세금이 적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내가 다 쓸 수 있습니다. 모두 더 열심히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경쟁을 통해 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도 향상됩니다. 단점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다 보면 없는 자들은 격차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회적 갈등이 야기됩니다. 정부가 강한 사회는 시장이 강한 사회와 반대입니다.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한 다음 재분배합니다. 사회 갈등은 많이 줄어들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번 돈을 세금으로 뺏는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가들은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높은 사업을 하더라도 망하면 내 책임, 잘 되면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를 가져가 버립니다. 또 정부의 개입이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죠. 시장의 활력은 사라지고 기술과 서비스 혁신은 멈춰버립니다. 어느 사회가 좋은 건지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죠. 어차피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가진 자들 혹은 열심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벌 거라 생각하는 자들은 세금이 낮은 게 좋겠죠. 반면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없는 자들은 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으니 정부가 돈을 걷어 자신들에게 분배해 주길 바랍니다. 어차피 답도 없는 문제이고 학자들도 매번 같은 주제로 다툽니다. 인터넷에도 매일 개싸움이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정답이 있더라도 결국 시대적 분위기와 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 생각과 소신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전개될 방향성을 캐치한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각 경제체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제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매우 중시합니다.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니 정부는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싸게 팔아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 가격 경쟁이 핵심입니다. 싸게 팔기 위해 효율성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들의 경쟁으로 세상은 더욱 발전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판다고 했을 때 더 싸게 팔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고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해 규모를 키웁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제품의 개당 단가는 낮아지기 때문이죠. 가진 자들은 더욱 강해지고 없는 자들은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사실 소비자입니다. 노동자, 즉 소비자들이 점점 가난해지니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욱 싸게 공급해야 하고 물건은 잘 안 팔립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파산자가 속출하고 노동자들도 이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싸게 만든 물건들이 넘치는데 이를 사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펼쳐지면서 결국 시장의 자유가 최선이다라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체제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했기에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케인즈주의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정부는 공공사업으로 일거리를 만듭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돈을 벌게 되니 소비를 합니다. 소비가 늘어나니 공급자들도 물건이 잘 팔립니다.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다시 정부는 돈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공공사업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는 재분배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며 세상은 안정됩니다.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거대 자본이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합니다. 매우 좋아 보이지만 후기 자본주의 체제 역시 문제점을 가집니다.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이 찾아오고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말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내놔도 사줄 사람들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싸게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강력한 노조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월급만 높이려 하고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안 주면 신고당합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경제는 서서히 안 좋아지지만 물건의 단가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물가는 연일 폭등하는 동시에 경제가 안 좋아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 체제는 신자유주의입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의 장기 불황의 원인을 수정 자본주의가 추구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탈규제를 강조합니다. 결국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시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습니다. 자본에 의한 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네 번째 체제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란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이념입니다. 생산수단을 한 개인이 독점할 때 그 권력을 독점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럴싸한 이론이기 때문에 한때 전 세계에 공산주의 열풍이 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인간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평등을 원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죠. 또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되지만 국가란 보이지 않는 관념일 뿐입니다.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고 해도 국가의 권력자 및 엘리트가 모든 생산수단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결국 수많은 부작용을 나타낸 채 공산주의는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4가지 경제체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을 통해 시대 상황과 경제체제를 엮어 진짜 지식을 완성시켜 볼까요? 근대의 핵심 키워드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쉽게 말해 공장의 탄생을 말합니다. 기계와 분업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초기 자본주의는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경쟁으로 나아가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시 공급 과잉 문제가 시작됩니다. 전쟁 때 넘쳐나던 수요는 줄어들고 다시 가격이나 경쟁이 치열해지며 공급 과잉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후기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합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독일은 군국화를 통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른바 냉전체제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라이벌이었던 공산주의가 사라지자 자본주의 세계에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고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과거로 회귀합니다. 그렇게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체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이 선호하는 체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눈치 빠른 자본가들은 목숨이라도 건사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숙청당했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실패한 경제체제라고 해도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당시 분위기에 따라 숙청당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 나타나면 경제체제도 이에 따라 변화합니다. 방역을 위한 통제와 돈풀기를 통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자연스럽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조 바이든이 급부상합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각광받고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큰 그림을 살펴보고 상황에 적절한 투자, 사업 등의 포지션을 구축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